안녕하세요. 도아의 뜨개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그 전에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받아놓은 인형 신발과 실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언박싱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오픈을 했더라고요. 여태까지 몇 주일 기다려서 겨우 언박싱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런 실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봉이 되어 있는 상태의 영상만 존재하네요. 이 윤맘님 이제 레이나 인형 꾸미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유명하신 분이라 윤맘님의 신발을 3켤레 받았고요. 이게 지금 주문한 지 몇 달 됐는데 수작업으로 다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기대가 너무너무 큽니다. 신발 영상만 보고 되게 침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문도 많고 한 번에 주문을 받아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 101 작업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상시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한 후에 댓글로 이제 주문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신발들을 주문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신발은 메리제인입니다. 어느 옷에나 예쁘게 소녀소녀하게 신길 수 있는 메리제인 스타일이고요. 맨 처음에 빨간색을 하고 싶었는데 캐릭터 어떤 느낌을 낼 때 그 복장에 맞춰서 신기기에는 검은색 메리제인이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인형에게 신겨보겠습니다. 신발이 정말 앙증맞고 귀여워요. 이 작은 신발을 가죽으로 일일이 한 땀 한 땀 꿰매서 만드시는 건데 정성도 대단하시죠. 작은 거를 이렇게 디테일 전혀 부족함 없이 너무 예쁘네요. 신발 상상한 것보다 신발 사이즈가 정말 작아요. 발을 보고 있었음에도 막상 신발 받아보니까 되게 작고 앙증맞고 귀여워요. 마무리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서 이래서 윤맘님 신발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쉽게 주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몇 달 전이죠, 3켤레를 주문했는데 가장 기본 스타일 저 메리제인하고, 저거는 이제 원피스 같은 거 입혔을 때 치마 종류에는 되게 또 잘 어울리잖아요. 다음 디자인은 워커입니다. 그냥 가장 이것도 어디에나 무난하게 신길 수 있는 브라운 색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좀 컬러감이 있는 거를 주문하고 싶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복장에 제일 잘 매치될 만한 그런 걸 고르다 보니까 좀 무난한 색들을 고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끝이 앞에 이렇게 말려 있는데 이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신발 끈 때문에 잘 안 들어가네요. 가죽은
저는 되게 말랑말랑한 가죽일 거라고 혼자 착각을 했는데 좀 단단한 가죽이에요. 아, 색감 예쁘고 디자인이 일단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마 늘어날 것 같아. 잘 신겨야 되는데. 지금 쇠 신발이라 거기다 양말을 신겨서 그런가? 뭐 일단 좀 더 풀러서 네. 아, 귀엽네요. 역시 요 정도 길이감도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신발인 것 같아요. 지금 요거 말고 최근에 그것도 또 좀 시간이 지났네요. 최근에 또 주문을 받으셨어요. 이 작업을 끝내고 그때 또 신발을 주문을 해놓은 게 있어요. 여름 신발 샌들하고 똑같은 메리제인인데 통구? 그 외지인데 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핑크색으로 주문을 했고, 그리고 여름 샌들을 시켰는데 지금 제가 3차라서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여름이 끝나고서 받는 건 아닌지, 어쨌든 계속 신발은 시킬 거니까 신기게 될 테니 뭐 시간이 지나면 내년에 신겨야겠죠. 이제 마지막 거는 롱부츠입니다. 저 워커의 연장선인 것처럼 긴 끈을 묶는, 요 스타일도 현실에서도 신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앙증맞고 귀엽네요. 롱부츠는 뒤에 자크가 달려있어요. 옆면에 가죽이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얼룩은 아니고 가죽 자체에 그 가공할 때 생긴 그런 약간 얼룩점 같은 게 좀 있는데, 뭐 조금 신다 보면 가죽은 약간 낡아지면서 예뻐지는 게 있잖아요. 그걸 기대해 보죠. 약간 점점이 방울방울이처럼 약간 그런 자국이 있는데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요것도 제일 무난한 색깔로 좀 주문했어요. 이제 여러 옷에다가 무난하게 신길 수 있게. 정말 너무 귀엽죠? 다음 신발을 또 기다려야겠군요. 그동안 이 신발을 열심히 신기겠습니다. 뭐 뜨개 신발을 떠도 되긴 하는데, 그 뜨개 신발과 또 가죽신과 뭐 신발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신발 종류별로, 소재별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이 가죽 신발을 너무너무 신겨보고 싶었어요, 애들한테. 이렇게 해서 갑자기 신발 부자가 된 것 같네요. 근데 뭔가 좀 환한 색깔이나 쨍한 색깔들이 없다 보니까 살짝 가을 분위기네요. 어두운. 지금 날도 더워져가지고 더운데 아직 샌들은 여름이 끝나갈 쯤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귀엽습니다. 이제 끈도 되게 가는 이런 끈은 어디서 구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잘 보관해 놓고 옷을 만들거나 뭐 분위기에 맞을 때마다 요 신발들을 이용해서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진짜 부자 된 것 같습니다. 배가 부르네요. 색깔이 좀 어둡긴 하지만 가을이 되면 돋보일 겁니다. 네, 요 실들은 제가 스웨터를 떠보기 위해서 구매한 실들이에요. 가디건하고 스웨터.
구실에서 주문을 했고요. 콘사를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스웨터하고 가디건 뜨는 거 인형 옷이 아니라 사람 옷 뜨는 건 너무 오래간만이라 여러 가지로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콘사를 구매해 봤어요. 이 핑크색 같은 경우에는 인디핑크 알파카 혼방 420g이고요. 저기는 갈색 실은 브라운 모조 뭐예요? 입니다. 블랙은 알파카 혼방 429, 다 420g이고요. 요 갈색하고 핑크는 가디건을 뜰 거고요. 블랙은 스웨터를 뜰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옷을 뜰 거고요. 물론 이렇게 콘사 한 벌씩 시킨 거, 한 벌? 요것만 시킨 건 아니고요. 요거는 검정 베이직 420g 겨울실이래요. 요거는 가방을 떠보려고 주문을 했는데 가방을 뜰 수 있겠지? 한 벌로? 뭐 어떻게 떠보겠습니다. 저거는 좀 대바늘 가방을 떠볼 거예요. 이거는 사은품? 짜투리 실을 주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실은 이게 무슨 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명칭이 안 왔어요, 이거는. 근데 요거 보니까 워머나 장갑 요런 거 뜨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겨울에 워머하고 장갑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손발 시려워서. 냉한 체질은 아니었는데 자꾸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니까 손발이 차지더라고요. 그래서 워머 같은 거를 이용하면 완전 보호가 돼서 좋아요. 요 실은 약간 데님 느낌 나는 인형 옷을 떠보려고 주문했는데 하나가 너무 두꺼운 실을 주문했네요. 지금 청색깔 나는 건 스톤시드 XL 845번 인디 블루. 그 다음에 회색은 카도나 데님 192번 진그레이 데님이래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뜰 때.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단한 언박싱 영상이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다를 좀 떨어보겠습니다. 지금 뜨고 있는 거는 다음 도화 인형의 옷이에요. 붉은색 계열로 뜨고 있고 이거는 곧 공개될 거니까 그때 만나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 편집을 하고 있다가 그때 뭐 일도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짬이 안 나서 편집도 빠르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쌍방과실이어서 뭐 특별히 누가 어떻다 저떻다 말을 할 건 없고 근데 제 교통사고는 두 번째 나본 건데 한 번은 어릴 때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무서운 거를 전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날 하필이면 또 비가 오는 날이었고 사고 처리를 하려고 경찰도 부르고 보험회사 직원을 부른 후에 대충 뭐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일단 돌아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멀쩡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좀 두통이 온다. 사고가 나자마자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통이 와서 머리가 아프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그때가 지금은 날씨가 금방 여름 날씨가 될 것처럼 훈훈해졌지만 그때는 좀 쌀쌀할 때였거든요. 사고가 났던 시점이. 거기다가 비까지 오고 있어서
거기다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어서 되게 추운 건 아닌데 제가 옷을 가볍게 입고 있어서 되게 좀 떨었던 것 같아요. 추위를 느껴서 겉옷을 입었는데도 이미 추워져 있는 상태라 계속 좀 떨고 있었는데, 뭐 그러나 저러나 사고가 났으니까 일단 뭐 보험회사 직원이 오고 뭐 이럴 때까지는 현장에 있어야 되니까 금방 보험회사 직원이 오기는 했지만, 경찰이 오고 보험회사 오고 뭐 이 과정이 한 30분 이상 걸렸거든요. 저희 보험회사에서는 되게 출동을 빨리 해주셔가지고 15분 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이야기하고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뭐 그런 거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굳이 상대편 보험회사 아니면은 그쪽 관리자를 만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집에 먼저 왔어요. 왔는데 저녁을 먹고 나니까 목이 빳빳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때는 시간이 늦어서 가봤자 응급실이니까 제가 뭐 골절이 벌어진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는데 팔이 막 너무 저려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화장실을 가려고 딱 섰는데 제 무릎도 다쳤더라고요. 걷는 거에 무리가 와버리더라고요, 무릎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전에 사고 났을 때는 크게 사고가 난 게 아니어서 뭐 크게 걱정을 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뭐 난 멀쩡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완전 착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병원에 일단 갔는데 이제 상태가 그렇고 목이 안 돌아가는, 아침이 됐더니 목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 이제 결리고 아프고 빳빳해져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교통사고니까 치료를 잘 받아야 나중에 후유증이 아예 없을 것 같진 않지만 후유증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저를 보더니 여러 가지 이제 진료를 보고 입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입원을 안 하면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목은 목대로 안 돌아가고 일단 무릎은 아파가지고 계단 같은 데를 아예 올라가질 못하고 있었거든요. 걷는 것도 절면서 갔어요, 그 첫날은. 그래서 갔는데 한 꼬박 일주일을 앓았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정말 좀 우습게 생각했었던 건데, 큰 사고가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일주일을 꼬박 앓아가지고 얼굴도 막 색깔이 막 거무튀튀하게 막 변하더라고요. 너무 막. 그리고 계속 잤어요, 계속. 물론 거기 약과 주사를 맞고 뭐 그런 걸 맞으면 되게 힘들고 졸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머리만 대면 계속 자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되려 병원에서 일주일 앓고 나서 살이 빠지더라고요. 입병이 나고 힘들어서.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죠. 교통사고가 되게 무섭구나, 생각보다. 어릴 때 났던 교통사고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입원을 했었고, 이제 이게 큰 사고가 아니면 좀 일찍 합의를 보고 퇴원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몸이 나아지질 않고 목에서 어깨까지 아프지도 않았던 곳이 지금 여기저기 아프고 결리다 보니 손까지 막 저리고, 다리도 조금 움직이면 무릎 아래로 저리고 막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니까 뭐 쉽게 합의를 보고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 몸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입원을 끝까지 했는데, 일단 골절 환자가 아니라 2주 이상 입원이 안 된대요. 근데 제 몸은
회복이 덜 됐는데 더 이상 입원이 안 돼서 나와서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 3주째 받고 있는데 이제 목 쪽은 많이 풀어졌어요. 근데 아직 계단 오르는 거에는 좀 압박이 와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걷고 이러는 게 아예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몸이 체중이 쏠리면 무릎에 압박이 와서 좀 안 좋고 뭐 어쨌든 고루고루하게 사고 상황은 요로했습니다. 상대방은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더니 빠르게 합의 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그분은 좀 20대였고 젊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중에 되게 고생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서 치료를 좀 더 받았었으면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게 나중에 뭐 주변 지인들 말로도 교통사고는 지금 괜찮다고 치료를 멈추면 그게 한 달 있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몇 달 있다가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뭐 1, 2년 지나서 또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진트간이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목 같은 경우에는 차도를 지금 많이 보여서 특별히 어디를 고개를 돌리고 되게 오랫동안 돌리고 있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크게 무리는 현재는 없는데 집에서도 간간히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어요. 집에 의료기기가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걸로 지금 뭐 혼자서도 치료하고 병원도 다니고 근데 물리치료가 생각만큼 변화가 팍팍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계속 흐르고 조심하고 치료를 꾸준히 하고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데 저는 좀 증상이 오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후유증이 찾아와서 엄청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움직임이 되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가지고 병원에 갇혀 있는 게 뭐 답답해서 막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는데 뜨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뭔가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뜨개를 하던 뭘 하든 뭔가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고 제가 맨 처음에는 크게 뭐 아니 금방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해서 뜨개거리를 사실 들고 갔었거든요. 입원할 때 이제 입원하고 나서 엄마한테 부탁해서 뜨개거리를 좀 가져왔는데 못 뜨겠더라고요. 저려가지고 한 줄 뜨고 한 줄 뜨고 쉬고 한 줄 뜨고 쉬고 이러는데 이게 나중에는 계속 그걸 하다 보니 어깨 쪽과 이쪽까지 결려가지고 뜨개를 끝내는 포기를 했어요. 아 이러다가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안 좋은 상태가 되겠다 싶어서 뜨개를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유튜브만 보고 있었달까요? 근데 또 TV를 즐겨보는 편이 아니어서 계속 휴대폰으로 평소에 이제 관심 있었던 거 그리고 궁금했던 거 그런 거 찾아서 보고 제가 이제 뜨개 말고도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데가 많아서 고루고루한 것들을 계속 이제 보고 정보 취합을 했달까요? 약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도 좀 읽고 근데 뭐 한 일주일은 그냥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자고 먹고 자고 밥 오면 기분이 없어서 밥을 꾸역꾸역 먹고 또 자고 그래서 막 혈색도 너무 안 좋아서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너무 안 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 넘어가고 그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얼굴도. 그러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일주일 동안 진짜 꼬박
병원에서 알다시피 했는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 정도 사고를 쉽게 뭐 합의 보고 나가고 막 일명 이렇게 큰 사고가 안 나면 나이롱 환자 소리 듣잖아요. 멀쩡한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근데 전에 사고가 크게 안 나서 이제 지켜보다가 뭐 그러다가 저기 해야 되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알아가지고 뭐 쉽게 그 합의 보고 적당하게 보상받고 나오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끝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덜컥 좀 겁이 났어요. 왜냐면 제가 좀 건강 체질이었어가지고 어디가 특별히 아프고 뭐 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골골대는 타입은 아니어서. 근데 이번에 사고 나고 나서 안 아팠던 곳이 막 여기저기 다 쑤시고 아프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건강을 좀 생각해야 될 나이인가 보다 그 생각도 들었고 몸을 좀 아껴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좀 뼈대가 가는 편이거든요. 엄마가 뼈대가 가는 편이어서 왜 그런 걸 또 담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 사고 나니까 여기저기 관절 부위 막 이렇게 접히는 관절 부분이나 이런 데에 다 무리가 오는 느낌도 있었고 되게 순간적으로 핸들을 세게 잡았거나 뭐 힘이 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난 그 다음 날은 손가락 다 마디마디 다 아프더라고요. 핸들을 제가 그 순간에 되게 세게 움켜잡았었나 봐요. 손바닥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그냥 전체가 다 아프더라고요, 몸이. 이 일주일을 앓았다는 거는 날마다 이렇게 어디 얻어맞은 사람처럼, 얻어맞아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어디서 얻어맞은 사람처럼 몸이 아픈데 이게 몸살하고도 다르고 뭐랑 비교를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매우 불쾌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약 기운이 다 떨어지니까 정말 너무 불쾌한 느낌의 그런 여기저기 쑤시는 것도 그냥 몸살 감기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제 느낌에는 저는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는데 나중에 막 발바닥도 아프고 발가락까지 아파가지고 제가 하여간 그런 느낌 별로고 웬만하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또 혈관이 되게 잘 보이는 편이어서 바늘 넣는 거는 정말 쉽게 들어갔는데 약을 못 받아내는 거예요. 제가 두통이 계속 있어서 그 링거를 2개를 맞았는데 그 2번째 링거가 약간 아픈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맞으면서 혈관 통증이 와서 링게를 맞는 것도 이게 고통이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입원을 처음 해봐가지고 이게 주사 맞는 거 그냥 엉덩이에 주사 맞는 것도 계속 엉덩이가 딱딱히 굳어서 그것도 힘든데 아니 혈관 통증이 생겨버리니까 이런 주사도 이게 쉽게 맞는 게 아니구나 싶고 바늘을 이틀째 되면 무조건 뽑았어야 됐어요. 계속 막히거나 이게 혈관이 움직였는지 자꾸 새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 계속 이틀째 뽑아내고 하니까 거기다가 왼쪽에다가 처음에 맞았는데 그 바늘은 약이 새가지고 그쪽 일대가 다 부어서 가라앉지도 않고 이제 밑으로 위로 막 혈관이 그냥 딱딱하게 굳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처음에 주사를 그쪽으로 맞고 그 다음부터 왼쪽으로 주사를 못 맞았어요. 그냥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생활하기도 오른손잡이인데 생활하기도 불편하게 오른팔에다가 진짜 북두칠성을 그리면서 계속 맞았거든요. 근데 최대한 손등이나 뭐 이런 데로는 안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태어나고 나서 그 혈관 통증 때문에 2주 동안도 그게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가는데 그냥 다음날 병원을 가면서 아주 조그만한 가방을 들고 갔거든요. 그냥 휴대폰하고 지갑만 넣고. 근데 그거를 들었는데 팔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별 경험을 다 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일단 최근에 제 근황은 이랬고요. 그래서 퇴원해서 오자마자 뜨개를 시작했지요. 그 뭔가 계속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에 대한 열망이랄까? 그래서 막 뜨다가 좀 결림이 오면 쉬었다가 또 집에 있는 의료기기로 물리치료를 했다가 그러면서 뜨개를 뜨는데 이게 천국이네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다른 분들도 웬만하면 이런 안 좋은 일은 겪지 마시고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제가 이번에 그 건강검진 검사했던 게 나왔는데 지금 빈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총체적 난국이 되었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좋은 것 좀 찾아 먹고, 세상에 임산부도 아닌데 철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걸까? 왜 몸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뭐 최근에 벌어진 일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영상 늦어지는 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얼굴까지 들이대며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깜짝 놀라셨을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 생각해요. 뭐 화장기도 없고 얼굴 낯빛도 안 좋고, 뭐 원래 피부가 하얀 피부는 아니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 좀 많이 얼굴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나마 모자 쓰고 마스크 껴서 많이 가려졌을 거야 라는 생각에 올렸고, 이게 병원에 제가 거의 데스크탑으로 작업을 하고 노트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편집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작업을 아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영상은 계속 늦어지고 소식을 전할 방법은 없고, 그리고 병원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휴대폰밖에 없고, 그래서 소식을 알리는 방법이 영상을 올리는 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짧은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참 웬만하면은 얼굴은 안 드러내려고 어디에다가 드러낼 얼굴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근데 막상 한번 그러고 나니까 두려움은 좀 많이 사라지네요. 목소리 공개할 때도 사실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발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소리 공개 그 다음에 또 목소리 공개하는 것도 그랬고, 거기다가 제가 이거를 동시 녹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맞춰야 되는데 그 맞추는 작업이 또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자막 도안 올리는 영상에서는 음성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맞추려면은 정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영상은 힘들 것 같고요. 나중에 카메라에 장착을 하는 마이크를 구매하게 되면 그때는 동시 녹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마이크하고 분리형이기 때문에 동시 녹음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주변 소음이 들어갈 때도 있고, 물론 그런 마이크는 주변 소음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지금 저 카메라에 있는 그냥 마이크 기능으로는 음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는 녹음을 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장착하는 뭔가 뭐 그런 마이크를 구매해야지 가능한데
지금 제가 유튜브로 수익 창출이 되는 사람도 아닌데 장비에 계속 돈을 들이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나중에 개선됐을 때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요런 정도로. 저는 지금 이것도 되게 큰 도전이었거든요. 처음에 이 도화 뜨개방 영상을 목소리를 담아서 올리고 제가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목소리가, 일단 목소리를 떠나서 내가 발음이 안 좋구나. 발음이 새는구나. 진짜 제가 제 목소리 들으니까 민망해서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올려보니까 그 다음은 조금 덜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버버버거리기도 많이 했고, 녹음도 여러 차례 녹음을 했었고, 지금도 솔직히 되게 자연스러운 건 아닌데, 여튼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편집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제가 제 목소리를 들으면 목소리 왜 저래, 발음 샜어, 뭐 했어, 뭔가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다. 제가 평소에 알지 못하는 습관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녹음을 해보니까 이런 소리 왜 들어가지? 그리고 내가 왜 말을 하다 말고 끊고 다른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평소에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습관들, 말 습관들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전달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 발음이 좀 뭉개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좋지 않은 목소리지만 좋다고도 해 주시고 해서, 뜨개방에서는 계속 어떤 정보 같은 것도 전달해 드리고, 제가 아는 거는 별로 없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저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가 아직 생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뜨개방 채널, 그리고 저도 매일 저 형식 딱 틀에 잡혀 있는 저 영상만 보여드릴 게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바늘 같은 거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실도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궁금해 하는 거를, 저기에 정보가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해볼 예정이고요. 요 뜨개방을 계속 이어갈까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실을 왜 보여드렸냐면, 실은 사실 그닥 큰 정보를 지금 주고 있지는 않은데, 제 몸에 좀 열이 많아서 니트 재질을 잘 안 입어요. 보온성이 너무 좋거든요, 니트가. 근데 이제 한겨울에는 니트를 입으면 확실히 따뜻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쁜 가디건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또 떠서 입어보고 싶고, 뜨개하는 사람인데 본인 옷 정도는 좀 떠서 입어야 되는데, 계속 이거 한다고 옷을 뜨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단기 프로젝트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천천히 짬날 때마다 떠서 옷을 완성해 볼까 하고 있어요. 하나는 버텀업으로 뜨는 스웨터가 될 것 같고, 그 약간 핑크색 계열의 실하고 갈색 계열의 실은 가디건을 뜰 거예요. 도안을 전에 제가 한번 만들어서 떠볼까 하다가, 일단 워밍업으로 예쁜 도안을 구매해서 떠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찾다가, 마마레스님의 도안 중에 완전 디자인 딱 마음에 드는 애들이 있어서
그거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구매를 해놓고 계속 바쁘기도 했고 계속 인형 옷을 뜨고 있고 하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패키지로 구매를 하면 좋은데 패키지 그때는 그냥 다른 실들이 있어서 그걸로 떠보려고 도안만 구매를 했는데 거기 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구매해볼까? 그리고서는 봤더니 실을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굿실에서 실을 주문해서 저걸로 일단 뭐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뜨고 있는데 일단 시작은 했거든요. 시작을 했는데 실 두께나 이거를 잘못 맞춰서 한 두어 번 이미 풀렀어요. 그거는 이제 떠서 선물할 예정이긴 한데 그거는 잘 나왔을 경우에 선물이 가능한 거고 일단 사람이 입는 옷을 떠보는 건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도 뭐 기대 반 걱정 반 그렇습니다. 뭐 별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원래 아까 제가 보여드린 데님 스타일의 실 있잖아요. 그거는 바늘하고 같이 시켰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본의 아니게 뜨개와 좀 별개인 언박싱도 했고 사실 그거 제가 너무 기대하고 있었던 인형 신발이었어 가지고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언박싱을 해봤고 언박싱인데 영상은 언박싱한 영상이 어디로 녹화 버튼 안 눌러가지고 사라졌지만 어쨌든 언박싱이었어요. 그리고 저 실도 시켜놓고 저것도 소개를 해야지 라고 하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그놈의 교통사고 때문에 모든 게 뒤로 밀려서 정작 한 달 이후에 언박싱을 하는 상태가 되었죠. 근데 바늘도 아까 그 실과 바늘을 같이 시켰는데 바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그냥 몇몇 가지 바늘 쓰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거는 따로 다음 영상이나 뭐 이렇게 소개를 할까 해요. 저 바늘을 다양하게 사용하진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입는 사람이 입는 이 옷을 뜨는 분들하고는 바늘 구조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분들 그거 위주로 뜨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바늘 호스가 더 굵어져 있고 나무 바늘 위주로 많이 쓰고 제가 떠보다 보니까 저희가 입는 옷은 나무 바늘로 뜨는 게 훨씬 느낌이 좋아요. 일종의 쇠바늘로 뜨다 보면 너무 미끌미끌해가지고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작은 거를 뜰 때는 이 쇠바늘이 특히나 쫀쫀하게 뜨시는 분들한테는 쇠바늘이 되게 유용하거든요. 왜냐면 작고 쫀쫀할수록 바늘이 잘 안 들어가요. 나무끼리 마찰도 심하고. 그래서 그렇게 바늘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바늘 같은 거를 조금 보여드릴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입을 의상을 뜨지 않기 때문에 나무 바늘은 그닥 없어요. 인형 바늘하고 그냥 쇠바늘 세트 정도? 근데 아마 나중에 옷도 제가 입을 옷을 계속 뜨거나 하면은 나무 바늘도 좀 더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재로는 그건 부수적인 거라 제가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거는 하나는 뭐 자체 도안이 아니라 그냥 느낌대로 뜨고 있어요. 도안을 아예 표기하지도 않고 그냥 막 뜨고 있고 왜냐면은 박시하게 뜨니까 커도 별로 상관이 없어서 그거는 진짜 막뜨기로 뜨고 있고 하나는 도안을 보고 뜨고 있는데 그 도안은 유료 도안이기도 하고 공개를 할 수 없죠. 그냥 사진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그거 진행되는 것도
여기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할게요. 뜨개는 정말 즐겁습니다. 한 몇 주 뜨개를 못 떴더니 요즘에 되게 여러 가지 폭주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저리 두서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영상을 못 올리는 시간 동안에 벌어졌던 일을 좀 얘기했는데, 좀 식상해요. 식상하긴 한데, 그냥 얘기하고 보여드리고 하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거, 다음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또 가져와 볼게요. 뜨개 이야기 위주로. 오늘은 최근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다른 뜨개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뜨개방에서 또 만나요. 그럼 즐거운 뜨개 생활 하시고요. 날이 일교차? 날이 너무 더워졌어요. 요럴 때 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